자, 아까 쌤이 예고한 대로 우리 3월 23일에 쳤던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해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1번 지금 토기가 어떤 시대의 토기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그 랴오허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랍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 배웠죠. 홍산. 사실 홍이지만 뭐 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거를 맞춰라.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일본의 조몬톡이죠. 2번은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된 빗살 무늬겠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 3번이 바로 이러한 무늬들이 바로 기하학적 무늬입니다. 기하학적 무늬의 채도라고 합니다. 채도. 이 위아래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기는 아닌데 무슨 다른 용도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사오 문화의 토기입니다. 양사오 문화는 어디 지역이었죠? 예. 황허강 중류였죠. 그리고 이 돼지 모양을 봐가지고 우리가 허무두 문화라고 하죠. 허무두 문화는 무슨 강일까요? 창장강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1번 문제는 이렇게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문화재의 이 유물들 고르는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수행평가를 했네요. 어떤 사람을 조사를 했네요. 이름이 유철이네요. 유씨긴 한데 황제고요. 그 156년부터 87년 중요한 황제인가 보죠. 이 힌트를 보니까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 장건 파견에서 무슨 길을 개척했죠? 비단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고조선을 무너뜨렸네요. 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도 무너뜨렸죠. 베트남. 이때 당시는 남월이라 했죠. 남월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 황제는 바로 무제입니다. 무제. 한무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무제를 고르면 흉노를 공격해서 저 위쪽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팔조법은 고조선이고요.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거정 일조편법은 명나라입니다. 그리고 한위 노구광 그 우리 아까 더 드림 때도 했지만 이것은 후한 때입니다. 후한이 일본을 이렇게 하사를 했다. 절도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거제 전시를 도입한 사람은 그 송나라입니다. 송태조입니다. 그 이름은 조광윤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진 보이시죠? 이 진은 이 옛날에 진시 황대의 그 진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초고 삼국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위나라를 계승한 그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서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진이라 하기도 하고 황제가 도망쳤대요. 왜 도망쳤냐? 이 흉노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가 무슨 시대의 개막이냐면 5호 16국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흉노족, 갈족 이런 5 유목민들이 진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화북을 빼앗긴 한족은 이제 어디로 갔냐? 당연히 이것은 그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가? 강남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동진을 건국하였다. 동진을 건국해서. 그런데 그 동진은 나중에 바로 남조가 되죠. 이제 남조의 여러 왕조 중에 동진 다음이 바로 송, 제, 양, 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리장성은 바로 이제 적지 않아도 되겠죠. 진시황입니다. 백강전투라는 것은 백제가 망하고 일본이 우리 백제를 구해주러 온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지죠.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송과
거란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송과 거란 사이에 이제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금나라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백제 멸망은 당연히 이제 당나라가 했죠. 신라랑 당나라 연합. 자, 4번입니다. 탕구투족이 나오네요. 탕구투족. 탕구투족이 송나라 때 있었던 민족인데 이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사람이 그 탕구투족의 이름을 서하로 이제 바꿉니다. 서하. 그래서 이제 서하는 고유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고유 문자를 사용한 민족은 서하뿐만 아니라 여진도 마찬가지고 거란도 고유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몽골도 고유의 문자가 있었죠. 파스파 문자였죠. 가마쿠라 막부를 침략한 국가는 참고로 이제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었죠. 우리나라 고려군까지 합세해서 2차례 원정을 했지만 그 태풍을 만나서 실패를 합니다. 북면관제, 남면관제를 운영한 나라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거란이죠. 별무반은 당연히 고려입니다. 고려 윤관이 실시했죠. 카이펑이 어디냐면 지금의 북송 수도입니다. 북송 수도. 북송의 수도야.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함락하고 화북지방을 차지한 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카이펑이 함락되자마자 이제 북송은 멸망하고 남송으로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남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서집주를 읽어라고 하고 그 주희란 사람은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성리학.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 주희의 책을 읽으면 공자와 맹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학 경향은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다이호 율령은 성리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발표가 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서원이라는 것과 향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 삼품과는 그 신라입니다. 신라 시대 원성왕이었죠. 전국 시대 통일에 기여한 것은 성리학이 아니라 법가 사상가입니다. 우리가 법가 사상가 중에 그 초기에는 상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사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사는 특히 이제 진시황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청나라에서 전례 문제로 탄압받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은 계속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주교는 중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6번 태조. 어떤 나라 태조인지 알아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남송을 치고자 하든 일본을 치고자 하든 군대를 내도록 하여라 하고 하는데 이 남송을 친 나라 그리고 일본을 친 나라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얘네들은 몽골이 되고 이 몽골족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 네. 원나라라고 이제 건국을 합니다. 견당사를 파견한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도 이제 고대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나라에 사절단을 보냈다 해서 견당사입니다. 돌고래 화번 공주를 보냈다. 이것은 이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당나라도 한때 그 돌고래한테 좀 많이 당했거든요. 대월을 여러 차례 공격한 나라가 바로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도 이 베트남을 남송 정벌 다 하고 베트남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아주 저항이 드세가지고 결국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야마타이 국이 어떤 여왕이 있었죠? 예, 히미코 여왕이 있었죠. 히미코.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 책봉한 왕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한 황제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청나라 황제이죠. 자, 7번. 이자성이란 사람은 명나라를 멸망시킨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이징을 손에 넣었다 했죠. 그래서 이때의 연도는 1644년입니다.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를 찾아보면 정묘호란이라는 것은 1627년입니다. 그리고 3번의 난이라는 것은 이미 청나라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그래서 이 사이 시기인 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베이징 조약은 1860년 체결되고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죠. 임진왜란은 1592년입니다. 토목보의 변은 150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건국한 게 1368년입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나의 나라 여행. 이 나라라는 것은 그 일본의 나라를 말합니다. 일본의 그 나라의 사슴도 많고요. 이 사찰은 바로 그 나라 시대 때 대표적인 사찰인 도다이사입니다. 도다이사. 도다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동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대사. 그래서 이 나라 시대 때의 특징은 바로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 창건된 당시입니다. 그럼 나라 시대의 좀 연대기는 좀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710년부터 794년까지를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자현왕이라는 것은 선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은 이 나라 시대까지는 오진 않습니다. 이미 망해버리죠. 남한산성은 8기 이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청나라 때는 이때가 아니죠. 한화 정책은 북위입니다. 북위.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효문제. 그리고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태학을 설치한 황제는 역시 한무제죠. 한무제. 바로 이 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조쿄가 이제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이조쿄에서 태정관. 그래서 우리가 관 두 개가 있어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카피한 이관 팔성제가 일본에서는 채택되었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란이 뭘까? 이 환란을 보니까 경상도 관찰사 이 조선 얘기겠네요. 외적이 쳐들어왔네. 아, 그럼 임진왜란일까? 알고 봤더니만 부산 동래 임진왜란 같아요. 계속 외적이 원망하며 우리를 공격하면 결국 지금의 환란이 있게 되었다. 바로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 정유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항쟁이었죠. 그래서 이 환란이 끼친 이 임진왜란이 끼친 영향으로 명나라가 이제 쇠퇴하죠. 쇠퇴하고 누가 뜨냐면 여진족이 다시 기어 올라와. 그래서 이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거든요. 후금. 그래서 이 후금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르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막부 시기입니다. 그럼 이 막부, 일본의 막부 시기는 3개의 막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울 거는. 어떤 막부가 있었죠? 가마, 쿠라 막부가 있고 무로, 마치 막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주제인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진짜 잘 나옵니다. 에도 막부 때는 중국은 청나라랑 이제 겹친다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후기와 이렇게 시대를 같이 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 그러니까 에도 시대, 청나라 시대, 조선 후기 시대의 문화를 골라라 하는 것입니다. 에도 시대 때는 이 조닌 문화라고 있죠. 조닌 문화. 이 서민층을 우리가 조닌이라 하는데
그들의 문화가 바로 이 우키요에라는 게 있죠. 우키요에. 한국의 8만 대장경은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판소리,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가 판소리죠. 판소리. 거기다가 이제 뭐 더 들자면 민화도 있습니다. 민화. 중국의 경사대학당은 저 뒤에 나중에 20세기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중국이 근대화 운동하면서. 윈강석굴은 북위 됩니다. 북위. 북위. 북위 되고요.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이 일본의 승려 엔닌이라는 승려가 쓴 책입니다. 이때는 그 장보고와 교류했습니다. 장보고. 우리 그 신라의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와 교류한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절반 했습니다. 자, 다음. 그의 학문이 뭐길래? 자, 봅시다. 천주시리가 있네요. 천주시리. 아, 이거 뭔가 천주교 관련된 저서인데 또 그가 뭘 저술했대요? 기하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때 중요한 외국인 한 명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테오 리치가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아주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 그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리도 쓰고 기하원본도 쓰지만 이 고려만국전도라는 그 세계 지도를 제작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청나라 때는 또 어떤 외국인이 오냐면 청나라 때는 아담 샬이라는 또 선교사가 오거든요. 이 아담 샬은 이 소현세자, 우리 병자호란 끝나고 인조의 그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끌려가거든요.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담 샬과 교류를 해서 서양 문물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소현세자. 자, 12번. 청나라 사람들과 외인들의 직접 교육이 거의 없어서 외인들은 은을 가지고 동네에 와서 중국산 물품을 구하였다. 왜 이 청나라 사람들과 외인들의 직접 교육이 이때는 거의 없었냐면 청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실시했냐면 천계령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청나라가 건국되자마자는 그 명나라의 복귀를 희망하는 세력들이 그 대표적으로 3번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의 해안가를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배 타고 오지 멀리 못 나가게. 그래서 이 천계령 때문에 교육이 거의 없다가 이제 나중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직접 나가사키로 간대요. 아, 이것은 뭐냐면 천계령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나서 천계령을 해제시킵니다. 이제 배 타고 마음대로 나가시오 이렇게 바닷가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천계령이 끼친 영향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자, 13번. 이것은 갑자기 또 시대가 현대로 와버리는데요. 워싱턴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냐. 주요 국가의 주력함 감축 등 해군의 군비를 제한하는 협정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워싱턴 회의거든요. 1921 워싱턴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리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리튼이 일본이 9개국 조약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했다. 지금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 리튼 조사단이 리튼 보고서를 썼냐? 바로 이것이 만주사변 때문입니다.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니까 리튼 조사단이 직접 진상 조사를 해서 일본 만주 다시 돌려줘라 했는데 일본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국제 연맹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해버리고 만주국을 아예 수립해버려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만주국을 아예 수립해버립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 조약을 보십시오. 이 가 조약은 페리 함대가 왔네. 페리 함대. 미국 배 이제 페리가 왔네. 일본을 개항시킨 이 페리 제독은 개항된 시모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최초로 개항된 그 몇 개의 항구 중에 시모다라는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가는 미일 화친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은 바로 이 최혜국 대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혜국 규정을 이렇게 미국이랑 할 때 규정을 하죠. 모든 나라들한테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공행무역의 폐지를 포함한 것은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1차 아편전쟁의 결과였죠.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16번 보십시오. 이 도시는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이 그때 청나라가 개항한 조약이죠. 개항됐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상하이입니다. 이 상하이에서 윤봉길이 바로 폭탄을 투척했죠.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창의 일부 신군이 병사들을 살해하면서 무기고를 점령하였다. 이 봉기한 신군은 어제 군 정부를 수립했다. 한커우까지 갔다. 그래서 우한 삼진이 신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 혁명은 바로 이제 청나라를 거의 멸망으로 이끈 1911년 신해년입니다. 신해 혁명입니다. 이 신해 혁명의 결과 그 청나라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고 이제 순원이 등장하죠. 이 신해 혁명을 순원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을 한다.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라는 것은 그 일본의 1880년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유 민권 운동이 전개되거든요. 그때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가 제출되고 이것의 결과 그 제국 의회가 탄생합니다. 제국 의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본 제국 헌법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전후 관계를 따지면 일단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제국 의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다음 헌법을 보십시오. 헌법 얘기를 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만 이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이제 그 핵폭탄 2방으로 이렇게 그 타격을 입히고 일본을 항복시키고 나서 일본의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 구조에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본국 헌법인데요. 이 일본국 헌법을 다른 말로 그 별명으로 평화 헌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래서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군대라는 게 있죠. 자위대라고 있죠. 그렇지만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때까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이 직접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천황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천황한테 충성하는 마음으로 미국한테 대들었잖아요. 진주만 기습하고 그 다 천황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너무 다
충성심이 유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천황을 깎아내립니다.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마오쩌둥 동지가 인민공사를 창설했네요. 이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약진 운동. 55년 체제라는 것은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이 55년 체제는 집권 여당이 자민당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자민당을 견제할 야당이 사회당이었습니다. 사회당. 이 양당 체제가 55년 체제라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우위에 있지만 너무나도 우위는 아니고 딱 사회당이 견제를 제대로 할 정도의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93년도에 잠시 붕괴됩니다. 자민당 정권이 잠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것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우리가 여행을 실컷 가는 것도 이 1986년 이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트남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때 한개 사단을 왜 보내냐, 파병을 했대요. 이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국도 주도가 돼서 싸우는데 미국이 엄청 고전합니다. 엄청 발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베트남에서 발 빼겠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닉슨 독트린 1969년입니다. 중요한 독트린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1910년 당시 야하타 제철소라고 있네요. 동학 농민운동 당시 일어난 이것에서 이 전쟁이 뭐냐면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그럼 당연히 무슨 전쟁이겠어요? 청일 전쟁이 되겠네요. 청일 전쟁은 참고로 몇 년도에 일어났냐? 1894년입니다. 이것이 이 해가 갑오년이에요. 그래서 갑오년에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청일 전쟁도 일어나고 갑오 개혁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철소 건설, 이 많은 배상금을 제철소 건설에 몰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유명한 제철소가 돼버렸는데, 악명 높은 제철소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많이 당한 가슴 아픈 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청일 전쟁 때, 청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타이완을 차지하게 됩니다. 타이완. 그래서 이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 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이 되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선언이죠.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시킨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6.25 전쟁이 유도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국공내전이라는 것은 누구 대 누구다? 국민당 대 공산당입니다. 중국 일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때 벌어진 일입니다. 중일 전쟁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양무 운동이라는 것은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죠. 1860에서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좀 길게 진행되던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데, 그들의 정신을 중체
서용이라 합니다. 중체서용. 중국의 몸체는 유지하지만 서양 것만 받아들이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온건개화파의 동도 서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체서용은 나중에 청일 전쟁 때 자기네들이 지면서 양무운동도 같이 실패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월에 쳤던 모의고사 해설을 해봤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세요.